종목들은 계속 끌고 가봐야 되고, 다만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이는 게 테스라든지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 이제 대부분 차트 비슷하죠. 지금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종 유진테크 같은 종목을 보면 물론 이제 일정 부분 사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주식은 언제 사면 되냐? 지금은 딱 지켜보다가 다시 5일선 여기 있죠. 예, 이 음봉을 지금 보면 차트인데, 얘가 되게 세잖아요. 12,000원 올라가면 그때 다시 사도 돼요. 현재는 보유해야 되는 거죠. 아모텍이란 기업은 칩 바리스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61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니기직거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텍은 지금 그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은 장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의 머리에 두는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쉽게 못 죽습니다. 왜 그렇죠? 이거 된다니까요. 연기를 해도 간세를 안 때리면 연기를 한다는 건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북미 회담을 만약에 3차로 연기를 한다. 이거는 박살입니다.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북한과의 문제는 스몰 딜이 되든 뭐가 되든, 요새 스몰 딜 나오는데, 스몰 딜이 되든 뭐가 되든 이번엔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스몰 딜 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는 ICBM 같은 거 없애고, 영변 핵시설 폐해까지는 안 가도 없애고, 최소한 뭐 포로 송환 포함해서 뭐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금강산, 민간 차원의 금강산 관광이나 최소한 이런 건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안 잡히면 이건 진짜 저는 일단 나가리라 봐요. 또 물론 하겠지만 정말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볼수록 더 이제 결국 양분하겠지만 시장이 갖고 있는 크레딧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1차예요. 1차. 이건 1차, 1차. 그래서 1차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월 1일 날 제가 지난번 오태인데 2천억 달러는 한 250, 200, 한 20조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여기 현재 10%에서 25%를 때리는 관세는 이게 시나리오 3인데,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거의 0%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은 원만하게 타결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 조금 더 시간을 가져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흔들림은 있지만은 종국이 관세를 때리기보다는 이걸 맞춰가기 때문에, 맞춰가기 때문에 이게 대한 리스크는 최악은 지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좀 중심을 잡고 시장은 여전히 빠지면은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시장 관점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어떤, 그럼 제약바이오는 왜 움직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왜라는 말에 대한 답은 주포가 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면 상투다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거는 뭐 우리나라 옛날에 산성 PNC라고 들어보셨어요? 2004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아니면 제가 코미팜 500원 때려서 사면할 때까지 같이 투자할 때 그때 기억나는데, 그거 빼고 나면, 그러니까 2010년도 이전에는 제약바이오가 가면 상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010년이 지나고 나서 뭐 최근에 보면 뭐 한미약품은 지금 조금 계속 이제 기술 수출이 좀 그러긴 한데, 뭐 최근에 작년으로 조금 우리가 플로를 돌려보면 유한야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두 건에 대규모 1조 원대 기술 수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VM 203인가?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적인 신고가를 달린단 말이죠. 재료가 있으니까. 뭐 메지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이오주의, 오늘은 테레빌, 텔콤 같은 개잡주 바이오도 다 움직였습니다. 바이오가 움직였단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이 천천히 가겠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순환이라는 거죠. 이제 근거 있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죠.
묻지 마라 하면 안 되니까. 저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 화면을 정말 자주 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엑셀에 대한 자료인데요. 파란 선이 종합주까지 쓰고 빨간 선이 시장의 순환매를 나타내는 ADR이라는 겁니다. 20일이니까 등락 비율이죠. 그래서 120%는 완전한 과열입니다. 120% 이상 넘어가면 사실은 장은 빠져요. 네. 지금 과열이 내려온단 말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이 다 돌아온 겁니다. 별로 이제 주목되는 섹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코스피 쪽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뭐 SDI나 이제 2차 전지 쪽은 좀 살아있는데 뭐 자동차도 삐리하고 뭐 특별히 잡히는 게 없습니다. 뭐 화학주도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럼 제일 꼬랭이 안 간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제약 바이오예요, 사실은. 약간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어차피 이게 내려와도 조금 더 갈 겁니다. 왜냐면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비중은 높아도 워낙 코스피보다는 순환이 빠르면 또 하나가 있어요. 코스닥은 두 가지 놉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쉬면 코스닥이 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없다는 거는 수소차가 지금 끝났어요. 한참. 제가 볼 때 한 달 이상은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죠? 그리고 경협도 지금 이상합니다. 이상할 건 없는데 왜? 보실까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가까워질 만한 게 지금은 철도도 아니고 금강산으로 좁혔죠. 다시 일단은 철도가 나와버리고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제일 쉽게 열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개발 쪽으로 많이 현대아산도 마찬가지고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현대아산은 거래량이 없는데 현대엘리베이터의 아버지가 지분이 현대엘리베이터죠? 맞죠?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 주주가 현대아산 아니에요? 반대인가? 맞을 텐데. 현정은 회장이구나. 근데 뭐 흐름은 일단 그렇게 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 여기서 큰 돈을 붙이자고 하니까 현대엘리베이터 밖에는 별로 큰 돈이 못 들어와요. 큰 돈이라 하면 이제 기관이나 이런 돈을 말합니다. 조금 사는데 많이는 안 삽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힘이 좋았던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성공단, 금강산. 자, 잘 됐을 경우에 원전 해체, 영변 핵시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기업에 들어갈지는 만무한데 시장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원전 해체 쪽으로. 이거는 약간 복불복이고, 이거는 스몰딜이 아니라, 이건 사실 스몰딜, 만약에 원전 해체까지 영변 해체까지 갔다, 그럼 완전 빅딜입니다. 이까지 가면 다 움직여져. 이제 움직이면 이까지는 제가 좀 무리돼서 보는데 워낙 이제 영변 핵시설 폐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철도는 빠져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지금 철도, 시멘트 이런 애들. 최근에 철도나 시멘트가 움직였던 거는 아시겠지만은 야타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 면제. 야타. 이게 약간 정치적 이야기입니다만은 최근에 경남에 계신 분들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이 됐죠. 네, 근데 경남 쪽에 이제 그 예타 면제 때문에 서부 경남 쪽으로 KTX 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멈춰 있죠. 네, 이런 걸 예타라고 합니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협주들이 사실은 그것도 있어요. 지난주는 다 보면 저도 경협주를 하다 말다 그러는데 하다 말다 그러는데 지난주는 이런 인도적 자본 이런 애들이 많이 움직였죠. 비료 이런 애들. 근데 실제적으로 대하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하티아이도 이런 애들은 그 인도적 야타 플러스 비건이 이제 평양으로 가서 그런 것은 평양으로. 미국의 비건 대북 담당 대표죠. 걔가 북한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평양으로 날아가서 원산 공군기지에서. 근데 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트럼프랑은 뭐 이야기를 했겠지만, 보고를 했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말을 안 합니다. 당연히 말을 안 하죠. 예의가 아니죠. 얘가 폼페이오급이 되느냐? 아닙니다. 폼페이오급처럼 그 정도의 서열이 아니죠. 얘는 어떻게 보면 실무진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보고해야지 이거를 언론에 대고 보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No negoti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펠링이 틀렸네요. 어쨌든 협상. 우리 협상 없었는데?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다음 주에 어디 갔냐? 좀 재밌습니까? 네, 재밌어야 돼요. 27일, 28일 날 지금 하노이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직 하노이 결정 안 났나요? 하노이 결정 났죠? 하노이에서 하는데 요게 다다음 주인데 비건이 다음 주에 다시 베트남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한 대로 지난주 평양을 갔을 때는 카드만 다 꺼내는 거죠. 네, 언론에 나온 대로. 다 이야기해 본 겁니다. 뭐 하고 우리는 뭐 하고 싶고 그럼 비건이 이제 트럼프한테 가서 하이 트럼프 정원 뭐시기 뭐 해달라는데 다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시장은 참 멍청하게도 어리석게도 No negotiation이란 말에 협상이 없었단 말에 그냥 훅 빠져버립니다. 좋은 사람 신원도 그렇고. 근데 선반영에 따른 차익 매도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경협주는 이렇게 가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경협주는 그냥 차트 매매 하시라 그랬잖아요. 자, 지금 신원의 차트는 어디까지 21선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건드리면 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모나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61선이면 당연히 매수를 노린다든지 자신 있게 보유를 하는데 21선에 오면 웬만하면 신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물량을 줄일 생각해야 돼요. 철도 대하TI 같은 경우는 21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5일선에서 반등하는지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현대로템은 어떻습니까? 현대로템도 마찬가지 21선까지만 안 내리고 5일선에서 지지하는 것만 보면 됩니다. 전혀 지금 뭐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럴 게 아니에요. 왜? 다음 주에 가잖아요. 다시. 다음 주에서 베트남에서 다시 이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야 그걸 가지고 27일날 마지막 날 뭐 파노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그 전에 다 협의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빅카드는 또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물론 1차 회담 때는 실제적으로 지난 6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하고 나서 대표적으로 대하TI를 볼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회담 위에 주가는 박살이 났어요. 6월 2일쯤 했죠. 근데 안 한다 그랬다 다시 한 거고. 뭐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겠죠.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아니 씨 그랬다가 일주일 또 말 바꿔가지고 만난 것던 거 맞죠? 뭐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치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협주들은 일단은 지금은 약간 다음 주 때문에 아니면 지금 제약 바이오가 종목을 조금 가져갔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어요.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차트를 보면 어디 갔어? 뭐 어디였냐? 뭐냐면 잘 간 게 뭐 좋은 사람들은 어차피 이거는 경협주를 해석하면 안 되고요. 최대 주주 했고 자금한 거니까 동호회 종목을 올렸잖아요. 이건 그러면 안 되고 뭐 있을까? 여기 있네. 뭐 시멘트 포함 최근에 올라갔던 포스코 엠텍 포함 단기 급등에 따른 대부분 21선을 건드리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럼 어쨌든 제가 드리는 의견은 21선 전후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여기서 사서 갖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줄여뒀다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나? 100주 갖고 있다가 일단 한 60주 잘라버려요. 40주 갖고 있다 밑에서 40주 갖고 있다가 밑에서 60에다가 플러스 60을 붙이면 되잖아요. 탁 틀고 여기서 사가지고 딱 붙이고 가면서 40 틀고 특히나 급등주들은 그렇게 잘 해줘야 돼요. 아유 나는 그런 단타는 잘 못하겠고요. 저는 통일이 될 때까지 가려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뭐 그렇게 하세요. 통일된다고 뭐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협주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바이오주와도 또 연관이 돼요. 바이오가 조금 더 주목을 받는다면? 근데 오늘 바이오주가 제가 지난 1월 20 메모된 걸 보니까 다시 봐야 돼요. 예. 1월 24일이죠. 예. 그렇다고 아까 뭐 바이오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여러분들이 메지온이나 이런 거 못 사요. 사봤자 어차피 먹지 말고 그냥 뭐 보면 아까 보니까 펩토론도 그렇고 계속 지금 대가리 드는 친구들이 많아요. 꼭 내가 사면 빠질 것 같긴 한데 예? 내가 사면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바이오주가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이 그동안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 중에서 한 가지 명심할 건 있어요. 바이오 중에서 싸구려 애들은 만원짜리 미만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특히 5천원 이하는. 이게 지금 2월이기 때문에 그래요. 2월이 아니라 뭐 4월만 되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쳐다보지도 마요. 잘못하면 4월 달에 내 잔고에서 없어질 수 있어요. 저도 작년에 하나 실수를 해가지고 한 종목이 지금 상장 폐지가 될지 말지 가능성이 하나 열려있는 게 있어요. 제가 무조건 잘한다고 뻥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 실수한 종목이 있어요. 저도 기가 얇아가지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M&A 하시는 분들 뭐 그래갖고 재미를 많이 본 종목도 있고 또 그게 사실 폭불 보이거든요. 10개 중에서 한 개만 잘 되면 다 까이 하는 거잖아요. 아, 그거 모르시나?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카드라 종목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10개를 사요. 이제 물론 그 라인이 있어야 돼요. 이 중에서 9개가 상패도 상관이 없어요. 한 개가 보통 5배에서 10배를 먹어요. 그럼 계산적으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90만원에다가 예? 플러스 10이 이제 50에서 뭐 50에서 100이잖아요. 이거 산수하시는 분들은 손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말이 마이너스 상패지 이게 영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원 전에 파니까 실패하면 기준은 뭐냐 마이너스 50% 빠지면 무조건 손절시켜버려요. 10개씩 쫙 깔아가지고.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못해요. 왜? 이걸 기다리질 못하니까. 그리고 운이 없으면 1년은 그리 됐다 그 다음에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별로 권하는 방법은 아닌데 그런 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장은 여튼 일단 이렇게 중국 증시가 올랐잖아요. 오늘 많이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우리 장은 중국 영향이 커요. 지난주에 무역 분쟁 이슈가 좀 강화된다 그래버리니까 중국과 영향이 높은 철강주나 이런 것들이 쓸데없이 빠져버립니다.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뭐 화학도 마찬가지죠. 훅 빠져버린 거죠.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롯데케미컬도 마찬가지고. 물론 화학주는 지금 투자해봤자 별로 먹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메시지는 뭐냐면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물론 중국 증시는 오늘 인공지능 AI라든지 5G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요.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한다는 것 자체는 월봉상 지금 올라났잖아요. 2월 달에. 몇 달 만입니까? 딱 12달 만에.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뭐 무역 분쟁이 뭐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장 입장에서는 중국 증시와 연동이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의 상승이 시장에 대해서 쉽게 내주진 않을 것이다. 그 그림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도지 생각하고 도지 뭔지 아시겠죠? 십자가 가다 마다. 그럼 도지라는 거는 확실한 주포가 좀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종목들은 세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훅 빠지진 않는다. 그러면 얘들이 훅 빠지지 않고 지수를 잡아주면 시장은 슉 코스닥 제약 바이오로 올 것이다. 그럼 지금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당연히 이삭 죽기 해야 된다. 이삭 죽기 해야 된다. 그 말이고. 최근에 보면 이렇게 그러다가 이삭 죽기 하다가 분명히 차트는 매수가 아닌데 인터넷 바이오처럼 훅 오르는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사 이거를. 근데 이런 차트들이 오늘 그 계잡주 텔콘도 아까 올랐던데 여기 있는 애들 다 계잡주에 몇 개 빼고는. 그냥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제 이 밑으로는 잘 안 빠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